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뭐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이선 후퇴한다, 질서 있는 퇴진, 뭐 2월 하야, 4월 대선, 뭐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 아닌가요? 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다. 나라가 지금 내전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전적 상황으로. 예. 대통령이 지금 나와가지고 거짓말 맞는 게 한 마디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완전히 그거 유튜버보다도 신혜식보다도 더한 말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네. 대통령이 이거를 전국에 생중계가 다 됐잖아요. 예. 그구들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거의 지금 막 내전 상황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광화문이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사실 뭐 K-팝 뭐 이러면서 그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집회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집회가 여의도로 와가지고 옮겨 붙을 가능성. 진짜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게 확실히 좀 드러나고 망상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망상장애에다가 예. 좀 거짓말 뭐 등등 사실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책임이 뭐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네. 말했다시피 대구라든지 TK라든지 또 나이 드신 한 10%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실 여기에 또 선동이 돼가지고 된다면 또 지금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표 선출합니다. 네. 권성동이 돼서 이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제 윤상현이 헛소리하는 것도 네. 이거랑 관련이 또 있는 똑같은 거거든요. 얘기가 나왔어요. 통치행 얘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 자비가 필요 없어요. 빨리 내란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빨리 체포하고 국민의힘도 계속 이 동조 내란 상황은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네. 옛날 12 판례도 똑같아요. 내란 상태가 그 1년까지 쭉 됐다고 봐요. 12월 13일부터 5.18 때까지 다 내란으로 봤기 때문에 네. 내란 상태 지금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동조하면 다 동조죄고 같은 범죄가 된다고 해서 좀 빨리 좀 척결하고 네. 이건 지금 이 담화를 보면 정신 상태가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네. 빨리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이 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어디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네, 자기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툼을 하겠다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전두환 때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95년에 이제 이게 그 과정 짧게 말씀드리면은 95년에 검사들이 그때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YS가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특검으로 가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나중에 처벌까지 받았거든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가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론에 입각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그때 이제 불기소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이 헌법기관을 중지시키면은 그게 이제 내란이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키면 근데 헌법기관이 지금 국회랑 선관위가 다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이미 논리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리적으로 저는 말할 필요가 이제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막 한동훈도 지금 탄핵하겠다고 나왔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도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자신을 지키지 않고 친한계가 등을 돌리고 어제 그 여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탄핵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걸 당론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방식으로 압박이 가해지니까 여기에서 제 살 길 찾기에 돌입한 거다. 그것은 뭐냐? 태극기와 그 20% 자기를 지지하는 최소한의 20%가 있다라고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예, 그거도 무슨- 보여요. 무슨 결사항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현실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뉴스를 안 본다고 보여요. 이 정상적인 일반 뉴스는 안 보고 네. 아마 뭐
극우 유튜버들 음. 그 사람들이 선동하는 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고 네. 지금도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반성한 바가 없고 한동훈하고도 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본인의 어떤 망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정신 이상자예요. 미치광이에요. 진짜 미치광입니다. 네. 진짜 미치광이고 현실 인식이 1도 없는 미치광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나가면 음주나 마약이나 이 정도 아닌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아주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국고 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친 발언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통제를 못 하잖아요. 다 말 떳떳하게 해요. 국민의힘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고 수사기관이 그냥 작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더 놔뒀다가는 정말 계엄됩니다. 또 나옵니다. 2차 계엄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그 구구들 있어요. 네. 나와가지고 정강훈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시 집회하면서 집회하는 과정에서 충돌시키고 이게 뭐 내란인 내지 비상 상황이라 해서 다시 군 출동시키고 무슨 병력 출동시키고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내란 상태는 지속 중이라고 봐야 되고 빨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인식 자체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비상계엄을 했겠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람 평생 그 법조인 아닙니까? 그 검찰총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학 1학년만 정신병자 같아요. 아니 대학을 그 아니요. 법학대학을 안 다녀도 아니요. 그냥 고등학생만 돼도 네. 중학생만 돼도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미치광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친놈이죠, 완전히. 예. 근데 박근혜도 당시에 헌재 가면은 그때 그 용산이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긴다. 예. 탄핵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전혀 뭐 이렇게면 자택으로 가거나 그 이후에 수사에 대해서 준비도 안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집단 사고죠. 집단 사고라는 게 그 제한된 인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는 이제 사회학적 그 개념인데 1970년대 나온 개념인데 네. 이게 집단 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제가 좀 이거를 따져봅시다. 다 따져서 이제 반박을 좀 해줘야지.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네.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을 그럽시다. 것 같아요. 예, 하나씩 따져봅시다.